한국 잠수함? 미국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려요. 미 해군 30년 경력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독일 동료에게서 암호화 이메일이 왔죠. 지금 당장 확인해. 한국. 더 이상 이론이 아니야.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30년 전 해결 불가능이라고 포기한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풀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밤새 자료를 뒤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25년간 믿어온 모든 확신을 내려놓아야 했죠. 대체 한국이 뭘 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런 보스입니다. 미 해군 잠수함 추진체계 분야에서 30년을 굴러온 사람입니다. 해군연구소 자문위원, 학술지 편집위원, 그리고 수십 편의 논문을 쓴 이 분야의 권위자죠. 버지니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밤 14시가 넘은 시각. 케일런 보스 박사의 서재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군 공학 저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선반에는 수십 년간 모은 잠수함 모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10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어요. 보스 박사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보 요약 보고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암호화된 이메일 하나. 발신자는 마이나르트, 독일의 방산 분석가로 15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단 2줄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포럼을 봐. 한국, 펌프젠. 더 이상 이론이 아니야. 보스 박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이런 표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러온 사람이에요. 과장된 주장? 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허 출원서 하나 갖고 난리치는 사람들, 학회 발표자를 짜깁기 해서 대단한 발견인 양 떠드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라인하르트, 자네도 이제 나이가 드니 귀가 얇아졌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하고 쓴맛이 혀끝에 남더군요. 그런데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보스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덕트 압력비 계산, 스테이터 블레이드 구성도, 효율 예측값.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잠깐만.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썼습니다.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죠. 수중 테스트 사진이 있었어요. 실험용 펌프젠 모형. 크기 분석 결과 KSS 3급 잠수함에 맞는 스케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디젤 전기 잠수함이죠. 그런데 형상이 이상했어요. 스테이터 배열이 비대칭이었고 덕트 내부에는 뭔가 마찰 저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음 억제 계수 추정치. 이 수치가 맞다면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말도 안 돼.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밤새 문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모든 공개 자료와 대조했어요. 학술 논문, 특허 기록, 컨퍼런스 발표 자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우고 있었죠.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이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공학적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고 설계 철학은 일관됐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보스 박사는 책상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피는 진작 식어버렸고 차가운 잔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시렸죠. 20년이야. 20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쓰고 믿어왔던 것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잠수함 기술의 서열이 뒤집히는 겁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해군 연구소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하려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몇 주 전부터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관한 거였죠.
만약 이 기술 문서가 그 외교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함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때 한 줄의 계산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펌프젯 설계는 기존 시스템 대비 내부 압력 손실을 12% 감소시킨다. 12%.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미국 공학자들이 30년 전에 포기한 문제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에 펌프젯을 달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실용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만 썼던 거예요. 해결 불가능이라고 결론 내린 문제를 한국이 풀어버린 겁니다. 보스 박사는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백에 단 4글자를 적었죠. 즉시 검증 요망. 창밖에 아침 햇살이 문서 위로 쏟아졌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보스 박사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거지? 2주가 흘렀습니다. 마커스 보스의 책상 위에는 11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죠. 4개 나라, 11개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건 상대는 MIT의 추진체계 전문가 사라첸 박사였어요. 야문첸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보스가 소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있더군요. 한국의 수중음향 기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박사님이 해군 자문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최신 잠수함 개념 연구에 참여하셨고요. 그건 기밀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 채널을 통해 들으신 소문 정도는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침묵. 그리고 첸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연구진들이 캐비테이션 모델링 논문을 쏟아냈어요. 미친 듯이요. 당시엔 다들 이론 연구라고 생각했죠. 그냥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확신이 안 서요. 그게 정말 이론이기만 했는지. 다음 통화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상대는 대형 방산업체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퇴역 제독. 익명을 조건으로 한 오프 더 레코드 대화였죠. 제동님, 조선업계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 이야기가 돈다고 들었습니다. 성격이 미묘한 문제라 조심스레 묻습니다. 누가 그러든가. 여러 경로로요. 보스. 자네 정보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내가 왜 자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보스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동님, 회사가 올해 LPD 입찰에서 한국 조선소에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가격도, 납기도, 품질도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전화기 너머로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알고 있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상선을 만든다는 거. 문제는 말이야, 보스. 네. 상선과 군함 사이의 기술 격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더라는 거야. 정밀 용접, 모듈러 건조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 이게 다 이전이 돼. 이전이요? 그래, 민간에서 군수로 매끄럽게, 거의 완벽하게. 하지만 진짜 폭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에리크 린드크비스트, 노르웨이 출신 엔지니어. 5년 전 한국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인물이었죠. 보안 화상통화가 연결되자 화면 속 린드크비스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창백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더군요. 린드크비스트 씨, 당시 한국에서 뭘 보셨습니까? 전산 유체역학 모델링이요.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희 도구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했더군요. 속도, 해상도 전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한참 앞서 있었어요. 그걸 노트북에서 돌리고 있었다니까요. 수준이 어땠습니까? 밤샘을 몇 번이나 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귀국하셔서 보고는 하셨습니까? 했죠.
물론 했어요. 근데 누가 신경이나 썼겠어요? 한국이요? 그냥 조선소나 잘 돌리는 나라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뭡니까? 테스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비대칭 고정자 설계를 실험하고 있더군요. 보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비대칭 고정자요. 그들은 수력 터빈 효율화 연구라고 했어요. 근데 린드크비스트가 말을 끊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죠. 제가 본 모델들은요, 보스씨. 터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뭐처럼 생겼습니까? 잠수함 추진 부품이요. 영락없이. 통화가 끊어진 뒤 보스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더군요. 그는 위성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한국 연구시설들 하나씩 훑어내려갔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정주. 거대한 건설 현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식 명칭은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센터, 문무대왕 연구단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202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치도가 이상했어요. 깊은 지하 구조물, 해군 조선 인프라와의 근접성. 이건 민간 에너지 연구치고는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스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대체 저기서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의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훨씬 더 깊이. 새벽 2시 워싱턴. 보스의 사무실은 모니터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3번째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무대왕.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경주의 위성사진과 함께 낯선 시설의 윤곽이 떠 있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젊은 분석관 사라 첸이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보스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문무대왕이 누군지 알아? 아니, 잠깐요. 그 연구시설 이름이요? 그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왕이야. 그런데 말이지, 보스가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 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어. 왜? 죽어서도 용이 되어 해상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고. 사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으라는 건가요? 상징이야. 우연이 아니라고. 보스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정부 예산문서, 산업보고서, 인사발령 기록들이 겹겹이 열려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민간 해양용 소형 모듈 원자로 테스트 시설이라는 거야. 말로는 들어맞지. 그런데 근데요? 같은 인프라가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 개발에도 쓰일 수 있어. 한국 관리들은 군사적 적용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다르게 보고 있지. 사라가 옆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말이죠. 이상하긴 해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난 게 10월 29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하루 만에요? 30년이야, 살아. 한국이 30년 동안 열망하던 게 24시간도 안 돼서 이뤄진 거야. 전 세계가 경악했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희미하게 비쳤죠. 하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해봤어. 우리가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5억에서 58억 달러야. 한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선산업 노하우에 SMR 통합 접근법까지 더하면 상당한 비용 우위를 점할 수 있어. 11월 14일 양국 공동성명서에서 협력 개요가 나왔는데 기술적 세부 사항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보스가 갑자기 책상으로 돌아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죠. 하지만 날 진짜 놀라게 한 건 이거야. 인사 기록이요? 경주시설의 조직 구조야. 민간 SMR 연구원들과 국방기술 전문가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우리 않나요? 시스템에선 불가능해! 서류가 뭘 하든 현실은 안 돼. 보스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찰랑거렸죠. 진군과 민간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잖아. 기관마다 칸막이가 있고. 하지만 한국은 저들은 그 벽을 허물어버린 거야. 사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는 거죠? 맞아. 보스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기관의 엔지니어 명단이었죠. 이 사람들 경력을 봐. 상업용 원자력 발전과 잠수함 음향학 두 분야 모두의 배경을 가진 엔지니어들이야. 이건 우연한 경력 경로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길러낸 거지. 정확히 조용한 핵잠수함을 효율적으로 건조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그 순간 보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우리가 놓친 거야, 사라. 뭘요? 전부 다. 그때였습니다. 보스의 휴대폰이 진동했죠. 서울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 그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라가 다가왔지만 보스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붙였습니다. 나구 서울의 접선책이 연락해왔어. 한국의 추진 연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내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섭외했대. 진짜요? 내부자를요? 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피로 대신 무언가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립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처음이야.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달성했는지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커피잔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해군력의 판도를 뒤흔든 기술. 그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11월은 여전히 습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 3층. 해양기술 서밋이 열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소회의실. 보스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랐어요. 솔직히 말하죠. 무서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추적해온 모든 단서, 모든 의문이 저 문 하나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이실 안에는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젊었어요. 40 정도였을까요? 단정한 네이비색 자켓,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여유가 있었죠. 미스터 보스? 예. 당신이 미스터 박?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더군요. 손이 거칠었어요. 책상 앞에서만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솔직히 그 순간 풍경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왜 저를 만나주신 겁니까? 박은 천천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네? 지난 1년간 당신이 뒤진 자료들 우리 쪽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군연구소 보고서, 음향 데이터 분석, 심지어 부산 조선소 위성사진까지. 그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Were we being watched? 감시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하죠. 우리도 궁금했거든요. 서방 분석가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So,
I passed? 처음으로 웃음을 짓네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후 2시간,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건국과 미국과 영국 시스템은 처음부터 원자력 잠수함용으로 설계됐습니다. 무제한에 가까운 동력을 전제로 하니 고속 성능과 장거리 군사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죠. 우리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디젤 잠수함. 그렇죠. 배터리 용량이 한정돼 있어요. 전력이 귀하면 발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 설계자들이 찾지 않았던 해법을 우리는 찾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가 3가지를 언급했어요. 마찰 저감 코팅 기술, 비대칭 블레이드 배열, 그리고 실시간 전력 분배를 조정하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 기계적 시스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했어요. 우리의 강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음향 특성, 설명되지 않던 소음 감소, 전부 연결되고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Don't fight the last war. 우리는 당신들 방식을 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에 맞는 우리만의 해법을 설계했어요. 저는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거든요. 몇 달째 저를 괴롭혀온 질문. 예.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동맹국에서 사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왜 굳이? 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적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겁더군요. 보스 씨,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허락에 의존하는 국가는 진정한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 교훈을 배웠어요. 다시 배울 생각 없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재래식 잠수함에서 개발한 것들, 그건 기초 작업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약 조건 아래서 무언가를 마스터하면 그 제약을 제거하는 건 간단해져요. 어려운 작업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해군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세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게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버지니아, 국방부 산하 해군 분석센터. 11월의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스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3번째로 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2주째야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무엇을 써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문제였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 아직도 여기 있어? 해리슨 부장이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해군 대령 출신, 이 분석센터의 실질적인 수장이죠. 해리슨, 거의 다 됐습니다. 너희가 벌써 일주일째야. 해리슨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모니터 화면을 훑었죠. 뭐가 문제지? 자네 평소 같으면 사흘이면 끝냈을 텐데. 보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의자를 돌려 상관을 마주봤죠.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래.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미 해군의 기술적 우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본 것들. 그게 제 확신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렸다고? 네.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졌죠. 해리슨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나? 보스가 자료 몽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항공 촬영 사진이었죠. 조선소요. 상업용 선박을 연간 수십 척씩 찍어냅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군함 건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보다 빠르겠지. 빠른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버지니아급 한 척 만드는 동안 저들은 2척을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3척도요. 해리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SMR이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저희도 개발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섰더군요. 게다가 그들의 접근법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저희는 최고 성능을 추구하죠. 그런데 한국은 제약 조건 안에서의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그 결과물이 보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찾는 듯했죠. 예상 밖으로 혁신적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슨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빗줄기를 바라봤죠. 그래서 자네 보고서의 결론은 뭔가? 아직 쓰는 중입니다만 됐어. 초안이라도 말해봐. 보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국은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델은 성능 극대화에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효율성도 고려해야 해요. 개별 함정의 우수성만으로는 수량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과의 협력은? 한국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할 겁니다. 저들의 건조 기술을 활용하면. 잠깐. 자네,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보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죠. 전 11월 14일자 공동 발표문입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핵잠수함 협력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어요. 이미 일은 시작됐습니다, 부장님. 해리슨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세상 참 빨리 변하는군. 그러게요. 알았어. 보고서 마무리해. 내가 국방위 브리핑 일정 잡아놓을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보스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2달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산의 굉음이 울려 퍼지던 조선소. 대전의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눈빛. 거제도 밤바다에서 들었던 용접 불꽃 소리. 2달 전만 해도 한국의 핵잠수함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식 추정에 따르면 첫 번째 선체는 5년 안에 건조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스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혁명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25년간 믿어온 확신. 그것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더군요. 보안 회의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말 워싱턴 DC의 한 의회 건물 지하. 보스 박사는 7명의 국방예산위원회 보좌관들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회의적이었죠. 보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 국방부 일부에선 과장됐다고 하더군요. 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과장이요. 흥미롭군요. 어떤 부분이 과장이라고 하던가요?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식의 뉘앙스 말입니다. 그건 좀... 잠깐요. 제가 언제 추월했다고 썼습니까? 설을 넘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종이 사이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썼군요. 맞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직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십니까?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경주 연구단지의 위성사진이 떴죠. 2023년과 2025년 비교. 시설 규모가 2배로 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프로그램의 교훈은 그들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게 아닙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술 리더십을 타고난 권리처럼 여겼어요. 책임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묻는 걸 멈췄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여성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예산 담당 선임이었죠. 박사님,
중국 반응은 보셨습니까? 고자쿤 대변인이 비확산 의무를 언급했더군요. 일본은요? 그쪽은 이미 발을 디뎠습니다. 외무성 쪽에서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논의 중이라고 저희에게 확인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잠수함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력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스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핵심을 짚으셨네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보스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죠. 저 멀리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강물 특유의 비릿한 냄새. 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문무왕,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고대 한국의 왕. 1300년 전의 전설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었죠. 보스는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죠. 제가 틀렸던 거죠.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인정하는 오류.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새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세대의 잠수함 추진 개념을 탐구하는 컨소시엄의 자문 역할. 수년이 걸릴 작업. 결과는 불확실했죠. 하지만 처음으로 그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스는 연구일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한 줄을 썼습니다. 바다의 심연에서 침묵은 어떤 무기보다 크게 말한다. 한국은 이것을 이해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느냐다. 펜을 놓는 순간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발신자 라인하르트. 보스의 손이 멈췄습니다. 독일 연락책이 이 시간에 연락할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단 한 줄.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어요. 보스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12월의 하늘은 낯빛으로 무거웠습니다. 기술적 미스터리로 시작된 것이 전략적 분수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심연은 아직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채였죠. 한국이 시작한 혁명은 잠수함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증명한 원칙들, 통합개발, 제약이 낳는 혁신, 전략적 인내는 기술 경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그들의 모델을 연구하고 배울 겁니다. 문제는 기존 강대국들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지혜가 있느냐입니다. 우위란 창의성과 투자, 그리고 가정을 의심하는 용기를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지혜가. 보스 박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